안녕하세요. 2022년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강의를 맡게 된 대기고등학교 교사 현정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원서 접수를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복수 지원인데요. 복수 지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복수 지원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가능 횟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집 시기별로 복수 지원 금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등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중 등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위반인 것인지 안내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전형 내에서 대학 내 복수 지원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지 또 이거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시기별로 복수 지원 가능 횟수입니다. 그러면 복수 지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같은 모집 시기에, 즉, 수시면 수시, 정시면 정시, 또는 추가 모집, 이런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수시 모집인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6개 대학에만 써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군별로, 자, 군별이란 제일 밑에 보시면요,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 군을 이렇게 지정해서 학생들은 선발하는데 가, 나, 다 군별로 한 장씩 이렇게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 전형인데요. 추가 모집 전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전형에 다 불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전문대나 산업대에 정시 모집에 합격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 2월 제일 마지막 주에 실시하게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요 시기에는 300개 대학에서 추가 모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300장 모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9월에 이 접수했던 수시 모집 전형에 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보통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12월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수시 모집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는 정시 전형이나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나 등록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 전형에 합격한 그런 지원자들은 수시 모집 전형 그 각각의 대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 12월 말에 원서 접수가 이뤄지는 정시 모집 전형입니다. 그럼 정시 모집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그 합격자 등록 시에 2월에 있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4년제 정시 등록 포기 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산업대나 전문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대학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산업대나 전문대에 정시 모집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시 등록 포기를 충원 합격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포기를 해야만 추가 모집을 지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시 모집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산업대나 전문대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등록 포기를 반드시 해야만 추가 모집 전형에 지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 지원에 있어서 지원 횟수, 즉 6회나 또는 3회 지원 횟수의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외가 되는 대학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6회 공사라고도 얘기하죠. 그 각종 사관학교는 그 6회 지원 횟수에 카운트가 되지 않고요. 그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교,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카이스트, 그 다음에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켄텍. 이런 대학들은 6회 지원 횟수에 이렇게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다음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 이렇게 6회나 또는 3회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추가 모집 전형이 있어서 이렇게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대와 전문대입니다. 자, 청운대, 호원대, 그리고 133개 전문대학, 그리고 3개의 전공대학이 있는데요. 보통 예술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그리고 밑에 보시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대학들 또는 폴리텍 대학들은 복수 지원 금지에 예외가 되는 대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등록 금지인데요. 이거는 대입 지원 위반자로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모집 시기별로, 즉 수시나 또는 정시 이런 전형에 있어서 입학할 학기가 같은, 자, 입학할 학기가 같다는 거는 동일한 시기에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반드시 1개의 대학 또는 1개 그 전형에만 해당하는 건수로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2개를 등록해 버리면은 이 대입 지원법에 위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2 대학 모두 다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등록 절차라고 하면 대학에서 안내된 계좌로 그 예치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치금을 납부한 것이 바로 등록 절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산업대나 전문대도 이렇게 이중 등록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를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하나의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다른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합격했던 대학의 등록 포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 절차, 다른 대학에 등록을 하셔야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록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예치금 납부 시 다수 대학에 납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예치금 납부라는 이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치금을 납부했을 때 다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대입 지원 위반자로 처리되어서 합격 사실을 취소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대학에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해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등록했던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힌 다음에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갈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학 내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수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그러니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서 가군에도 고려대가 있고 나군에도 고려대가 있다고 하면 가군의 고려대, 나군의 고려대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수시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연세대와 고려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전형을 살펴보시면 여기 화면이 조금 흐릴 수 있어서 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아주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수시 모집 요강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즉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첨단 융복합과 특별 전형. 자, 대표적인 게 반도체 공학과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즉, 전형 명칭이 다른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연세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추천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간에는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른 성격의 전형이지만 연세대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응시하려는 지원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즉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게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연세대를 지원하실 때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 내부적으로도 연세대는 중복 지원을 불가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전형끼리는 복수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오히려 더 오픈한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로서 학교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 또 학업 우수형 내에 사이버 국방학과, 그 다음에 계열적 합형,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을 치르는데요. 자, 그럼 고려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위주, 즉 교과 또는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 자,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연세대랑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고려대학교 그 지원자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상승하는 요인이 됐었는데요. 자,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반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을 지원한 자는 그 학업 우수형 사이버 국방 그 전형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두 가지로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일반 학생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대학교가 일반 학생 전형에 지원한 자는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제한이 풀려서요. 제주 지역 고교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모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장까지 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의 경우입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일반 학생을 쓴 학생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을 썼던 친구가 사회통합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점, 즉 종합 전형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복수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요,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수시 모집 그 결과가 약간 좋지 않았거나 원하는 인재를 뽑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변경시키는 부분들이 중복 지원 가능 여부거든요. 그래서 대학별로 발표하고 있는 수시 모집 요강 그 책자 파일이나 또는 그 책자를 직접 구하셔서 그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나중에 그 뭐 이중 등록이라든가 복수 지원에 의한 그 합격 취소 사례가 없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대학 입학처에 전화를 하시면은 쉽게 복수 지원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보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념하셔서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